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남들은 다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사실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조급함과 확고한 믿음의 차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나의 미래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 영상의 끌어당김 시리즈부터 심화 과정, 삶의 영역별 끌어당김, 실천법 등을 좀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 나의 작은 습관, 말투, 사고방식이 바뀌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의 자리를 잡아가고 우주와 긍정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모든 내용이 내가 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뉘어지겠지요?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과 이해만 하고 다 아는 내용이야 하면서 넘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돈에 대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8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은 힘들게 벌어야 해. 우리는 가난해서 그런 건 꿈도 꾸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되어서 지금도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대 회사원인데 아무리 투자 공부를 해도 막상 돈을 넣으려고 하면 손이 떨린대요. 왜 그런지 깊이 들여다보니 어릴 때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보고 가족들이 고생했던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무의식은 투자는 위험하다. 돈을 잃는다 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돈에 대한 숨겨진 믿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종이에 돈은 무엇이다 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돈은 더럽다, 돈은 벌기 힘들다,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믿음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은 자유다, 돈은 나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만든다, 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끌어당긴 법칙의 핵심은 내면의 파동이 곧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실의 돈 흐름이 결정되는 거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그분은 이 작업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 신기하게도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소액부터 차근차근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꽤 좋은 수익을 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자신의 돈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시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막연한 시각화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마음에 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만 생각해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주는 구체적인 주문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하신대요. 자신의 통장에 1억 원이 찍혀있는 화면을 보면서 와,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자신도 원하던 차를 사는 모습까지 상세하게 그려본다고 해요. 중요한 건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함께 느끼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볼 때의 뿌듯함, 부모님이 좋아하실 때의 기쁨, 새 차를 운전할 때의 설렘까지 모두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이분은 이런 시각화를 6개월 동안 매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리고 지금은 목표했던 금액을 훨씬 넘어서 벌고 계세요. 시각화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으로 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상상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잠들기 전 10분을 투자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 상황을 영화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은행 ATM기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장면부터 시작해보세요. 화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이 떠오르는 걸 보고 그때 느껴질 감정을 미리 맛보세요. 그 다음엔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상상해보세요. 가족들과의 여행, 새 집으로의 이사, 꿈꿔왔던 사업 시작 등등요. 여기서 핵심은 디테일입니다. 여행을 간다면 어느 나라의 어떤 호텔에서 지낼 건지, 새 집이라면 어떤 인테리어로 꾸밀 건지까지
상세하게 그려보세요. 실제로 한 직장인분은 매일 밤 자신이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서 월세 수입을 받는 장면을 상상했대요.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문자를 받고 미소 짓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로 좋은 부동산 투자 기회를 만나서 지금은 꽤 괜찮은 월세 수입을 얻고 계세요.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미지는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실제 행동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요. 세 번째 비밀은 풍요로운 파동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결핍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친구가 있다고 치죠. A는 항상 돈 없어서 힘들어. 이번 달도 빠듯하네. 라고 말해요. B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필요한 건 다 해결되네. 항상 딱 맞게 들어와. 라고 말해요.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길까요? 당연히 B죠. 왜냐하면 B는 풍요의 파동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파동이라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아는 한 카페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초창기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매출이 좋지 않았는데 계속 손님이 없어서 망할 것 같다. 카페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야.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요. 자신이 계속 부족함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 카페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감사해. 우리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정말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달 후부터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단골들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고요. 지금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일상에서 풍요의 파동과 일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이것도 돈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또 돈 나가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파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돈을 쓸 때 기분 좋게 쓰세요. 억지로 아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기쁘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나는 언제나 필요한 돈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한 직장인분은 매일 점심값을 낼 때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돈에게 감사해? 라고 속으로 말했대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어요.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느끼는 감정이에요. 1,000원을 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면 무의식은 점점 풍요의 주파수로 맞춰집니다. 네 번째 비밀은 끌어당김과 실제 재테크 지식을 결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을 단순히 마음의 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끌어당김의 진짜 힘은 마음이 준비되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끌어당김의 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적 확신이 생기면서 더 큰 기회를 끌어오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주부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후반인데 그동안 재테크라고는 저금만 해왔대요. 남편 월급으로만 살다 보니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끌어당김을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도 돈을 불릴 수 있다. 나도 투자를 배울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용기를 내서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용어도 어렵고 차트도 이해 안 됐지만 나는 반드시 이걸 배울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매일 새벽 1시간씩 유튜브로 주식 강의를 듣고 책도 읽고 모의 투자도 해보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반년 후에 소액부터 실제 투자를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투자 금액도 늘려갔어요. 지금은 투자 수익만으로도 가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잣돈을 모으는 습관부터 만드세요. 수입의 10%라도 좋으니 자동저축으로 빠지게 하세요. 이게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엔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세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 배우세요. 중요한 건 나는 이걸 배울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반드시 배울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한 20대 직장인분은 매달 50만 원씩 자동저축을 하면서 이 돈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야 라고 상상했대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2년 동안 꾸준히 모은 돈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작은 원룸을 하나 샀어요. 처음엔 월세가 얼마 안 됐지만 그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줬어요.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더 큰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고 월세 수익만으로도 꽤 괜찮은 부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작은 금액부터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큰 돈을 걸지 말고 잃어도 괜찮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세요. 이런 실천들이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적 정체성을 만들어주거든요. 5번째 비밀은 감사일기예요. 돈에 대한 감사는 정말 강력한 끌어당김 도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감사라고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진짜 효과적인 감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밤 오늘 내가 받은 경제적 혜택들을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 덕분에 원하는 걸 사게 샀다. 친구가 커피 한 잔 사줘서 고마웠다.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는 프리랜서분은 수입이 불규칙해서 항상 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처음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어보니 의외로 많더래요. 오늘 지하철비가 있어서 감사하다. 점심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휴대폰 요금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요. 이런 식으로 3달 정도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대신 항상 필요한 만큼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일감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추가 작업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개도 받고요. 지금은 원래 목표였던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 한 페이지에 오늘의 경제적 감사거리 5가지를 적어보세요. 첫째는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다. 물이 나와서 감사하다.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게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인식하세요. 둘째는 오늘 하루 돈과 관련된 좋았던 일들이에요. 할인을 받았다든지 누군가 뭔가를 사줬다든지 예상보다 돈이 덜 들었다든지 하는 일들요. 셋째는 수입과 관련된 감사예요. 월급이 들어왔다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용돈을 받았다면 용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적으세요. 넷째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내일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는 돈이 가져다준 경험에 대한 감사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요. 한 대학생분은 알바비가 적어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관점이 바뀌었어요. 적지만 내 돈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학비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구들과 가끔 놀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적다 보니 마음이 풍요로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후에 더 좋은 조건의 알바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감사의 파동이 더 좋은 기회를 끌어당긴 거죠. 여섯 번째 비밀은 돈의 순환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돈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살아 있어요. 움켜쥐고 막아두면 썩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면 더 큰 흐름이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작정 돈을 써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기쁘게 여유롭게 순환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초창기엔 정말 어려웠대요. 손님도 별로 없고 매출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노숙자분을 만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지갑에 있던 10,000원이 전부였는데 망설이지 않고 그분께 드렸어요.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서 라면 한 그릇을 끓여드렸죠.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해요.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대요.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 단체 주문이 들어왔고 그 다음 주엔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입소문도 나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직원까지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 후로도 꾸준히 베풀고 계세요.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가끔 지나가는 분들께 서비스로 음식을 드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해요. 순환의 방법은 다양해요. 꼭 기부만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 맛있는 걸 사서 나눠 먹는 것, 후배들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다 순환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다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회사원분은 매달 월급의 5%를 순환기금으로 따로 모아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거나 좋은 곳에 기부를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지더래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 개월 후에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연봉도 크게 올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커피 한 잔 사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편의점에서 잔돈 모금함에 넣기 등등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건 받을 때도 기쁘게 받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아니야, 괜찮아 라고 거절하지 마세요. 고마워 라고 기쁘게 받으세요. 이것도 순환의 한 부분이거든요. 순환의 법칙을 실천하면 돈은 부족하다가 아니라 돈은 흐른다 하는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 무의식이 더 많은 돈의 흐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7번째 비밀은 언어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들이 현실에 만든다는 걸 아세요?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정적인 언어를 완전히 차단해야 해요. 나는 망했어. 돈은 원래 없어. 이번 달도 빠듯하네. 돈 벌기 힘들어. 이런 말들은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되어서 그런 현실을 끌어와요. 언어는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예요. 매일 반복되는 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40대 직장인인데 항상 월급으로는 살기 힘들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떻게 살아?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본인은 그냥 현실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족함의 에너지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녹음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루에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말을 수십 번씩 하고 있더래요. 그 후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월급으로는 살기 힘들어 대신 월급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 물가가 올라서 어떻게 살아 대신 그래도 필요한 건 다 해결되고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계속하다 보니 정말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업 기회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부업 수입이 꽤 괜찮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구체적인 언어 바꾸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정적인 말을 캐치했을 때 즉시 취소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세요. 아, 돈 없어 라고 했다면 취소. 나에게는 늘 필요한 돈이 있어 라고 바꾸는 거예요. 둘째, 돈과 관련된 긍정적인 확언을 만들어서 매일 반복하세요. 돈은 언제나 나를 찾아온다. 나는 풍요의 흐름 위에 있다. 돈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런 문장들을 매일 10번씩 말해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돈 이야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누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라고 하면 그래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전환해 보세요. 한 대학생분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없어서 못해, 알바비가 너무 적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걸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만큼은 있어. 적지만 내 돈이 있다는 게 감사해로 바꿨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계속하다 보니 본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더 좋은 조건의 알바를 찾게 되었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는 말도 조심해야 해요. 이건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멀리하는 언어거든요. 돈은 내 꿈을 실현하는 도구야 라고 바꿔보세요. 나는 돈복이 없어 라는 말도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는 돈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바꿔야 해요. 언어의 힘을 믿고 실천해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8번째 비밀은 풍요의식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일상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좋은 습관을 시스템화한다는 거예요. 돈을 끌어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풍요의식 루틴은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돼요. 아침 루틴부터 설명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풍요 선언문을 읽으세요. 미리 적어둔 긍정적인 문장들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도 나에게 풍요로운 기회들이 찾아온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사람이다. 우주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준다. 이런 문장들이요. 한 회사원분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하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고 성과급도 받게 되었어요. 본인도 놀랄 정도로 일이 잘 풀렸다고 해요. 점심시간에는 돈 감사 순간 포착을 해보세요. 오전 중에 돈과 관련되어 감사했던 순간을 하나씩 찾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도 되고요. 오늘 아침 지하철이 정시에 와서 교통비가 아깝지 않았다. 점심 도시락을 싸와서 돈을 절약했다.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고마웠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저녁에는 시각화 시간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원하는 경제적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감정이 담긴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예요. 한 자영업자분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신의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손님들이 만족해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직원들도 행복해하는 장면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특별한 루틴을 추가하세요. 일주일 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개선된 것들, 새롭게 얻은 것들, 절약한 것들을 모두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경제적 목표도 설정하세요. 이번 주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하나 찾아보자. 용돈을 5만 원 더 절약해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돈 에너지 정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고 카드들도 정돈하고 가계부도 정리하세요. 돈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풍요로운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한 주부님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지갑과 통장을 정리하면서 내 돈들아, 이번 주도 고마웠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 라고 말했대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의식이 돈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준 거죠. 이런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빠뜨려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끌어당긴 결과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8가지 삶에서 돈을 끌어당기기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첫째, 돈에 대한 숨겨진 믿음 점검하기. 둘째, 풍요의 이미지 시각화하기. 셋째, 풍요로운 파동과 일치하기. 넷째, 재테크 지식 결합하기. 다섯째, 감사 일교 에너지 전환하기. 여섯째, 돈을 자유롭게 순환시키기. 일곱째, 부정적인 언어 차단하기. 여덟째, 풍요 의식 루틴 만들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8가지를 모두 실천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돈에 대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나만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보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더 강력한 끌어당김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